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점성학 운세로 돌아온 별보는 이비입니다. 우선 점성학 운세에 들어가기 앞서서 2022년의 큰 틀을 한번 잡아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었던 2020년과 2021년, 지난 2년과는 다르게 2022년을 맞이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여요. 큰 변화의 바람이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큰 변화의 바람은 단순히 개개인 여러분들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점성학 별자리 운세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트랜짓을 한번 봐볼게요. 제 생각에는 3, 4월이 많은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거든요. 2022년에 이 3, 4월을 기점으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제 3월 19일에는 라후라는 행성이 양자리에 들어가면서 이 양자리에 2023년 10월 30일까지 쭉 있게 되거든요. 2022년 3월 19일 이전에는 라후가 황소자리에 있었는데 양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4월 13일을 맞이하면서 행운의 행성인 목성, 즉 주피터가 물고기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물고기 자리에서 2023년 4월 22일까지 자리하게 됩니다. 또 4월 30일, 4월 연말부터 7월 12일까지는 또 이제 토성이 물병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별자리는 어떻게 계산해서 보면 될까요? 우선 이 2022년 점성학 운세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별자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이즈월이라는 항성의 별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보는 방법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점성학 운세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별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승궁과 나의 문사인, 즉 태음궁으로 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로 보는 것이라는 것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제가 유튜브 하단에 링크 첨부해 드렸거든요. 그 링크로 나오는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쭉 내리시면은 이렇게 입력하시는 칸이 나올 거예요. 이제 뭐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 적으시면 되시고요. 태어난 월, 날짜, 연도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시간 꼭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은 굳이 인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정한 지역을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서울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창이 뜰 거예요. 막 뭐 동그라미도 뜨고 좀 복잡하게 많이 나올 텐데 조금만 스크롤 내리시면은 이런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이 빨간 두 개의 박스입니다. 여기 어센던트랑 문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수첩이랑 펜 있으시면은 준비하셔서 자기 이제 사인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센던트 즉 상승궁이 사자자리에 있네요. 레오. 그러면은 여기 리오 쓰시고 사자자리 쓰시고요. 태음궁 즉 문은 리브라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천칭 자리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펜이랑 노트 준비하셔서 이 두 가지 중요하게 보셔서 기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또 친절하게 사인별로 한국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 참고하셔서 본인의 상승궁과 태음궁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기록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기존 알고 있던 별자리가 아니라 조금 틀릴 수도 있다는 거. 네, 양자리 여러분들 시작할게요. 2021년에 좀 직업적으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 직업운부터 먼저 볼게요. 올 초까지는 무언가 변화를 만들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좀 답답하고 정체되고 발전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토성이 여러분들의 직업을 의미하는 10하우스에 위치하기 때문이죠.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성인 목성은 11하우스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지만 이 토성이 10하우스에 자리하고 있는
이상 뭔가 많은 기회가 있어도 결정적으로 내가 그것을 쟁취하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라후가 2하우스에 있던 라후가 1하우스로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큰 변화의 양상을 불러올 것인데요. 3월 19일부터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지력이 막 생겨나실 거예요. 이 라후가 1하우스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하는 그런 지루한 일상을 살기를 거부하고 무언가 내 인생에 큰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의지력과 결단력이 막 생기게 되거든요. 또 이제 4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 토성이 드디어 10하우스에서 벗어나서 11하우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향해서 엄청난 의지력으로 달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 또 4월부터 7월까지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꼭 높은 분들이 아니더라도 동료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무언가 주변의 조력자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더 수월히 진행되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4월부터 7월까지 이 긍정적인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8월부터 연말까지 다시 토성이 10하우스로 들어가면서 이 올 초까지 느꼈던 조금 직업적으로 답답하고 정체된 듯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월부터 7월까지 오는 그 아이디어와 그때 일어나는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곧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거니까 그 기간을 잘 활용하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연애운, 관계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21년이 관계적으로 특히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셨으면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이 압박감과 중압감, 관계와 내가 갖고 있는 연애와 연인 사이와 이제 직업적인 사이 두 개 사이에서 밸런스를 지키는 것에 좀 부담감과 중압감을 많이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몇 년간 지속되셨을 것 같고요. 관계를 11월을 기점으로 조금 끝맺었거나 아니면은 뭐 지속되었던 관계에서 벗어났거나 이러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관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거나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곧 끝이 납니다. 라오가 1하우스로 들어가는 3월 19일부터는 관계가 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변할 건데요. 기존에 이미 연인이 있거나 뭐 썸을 타고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들으세요. 라오가 1하우스로 들어가면서 캣2가 7하우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 뜻은 여러분들이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가 좀 인생에서 많이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거예요. 3월 19일부터. 좀 불리한 상황에 있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약간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관계의 국면이 다시 새롭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갑을 관계가 조금 더 변하는? 여러분들이 뭔가 갑처럼 조금 더 변하는? 더 우위로 있게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이제 라후가 1하우스에 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인내심이 많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트너를 엄청 많이 사랑한다면은 물론 이 사람이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구나. 거기서 되게 책임감을 느끼고 또 되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분들을 잘 이끌어 가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에 굉장히 또 부담감을 느끼시고 이번 연도에 그 관계를 끊게 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에 관계에 뭐 연인 관계든 뭐 썸을 타는 관계든 재회 관계든 아니면은 뭐 심지어 우정 관계든 간에 어떤 관계에 불만족을 느끼면은 미련 없이 그냥 바로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력을 또 이번 연도에 보이실 것 같아요. 싱글분들, 새로운 누군가를 찾고 있으신 분들은 이번 연도 괜찮아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월에서 7월부터는 좀 많은 싱글분들한테 많은 기회가 오거든요. 이 시기에 4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여러분들 이 기간을 활용하셔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월에서 7월 사이에 오는 이성분들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재정운을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타이밍은 4월에서 7월까지인 것 같거든요. 내년 4월에서 7월. 토성이 11하우스로 갈 때 좀 재정 상황이 더 나아질 거예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2021년이 여러분들한테 쉬운 한 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결과가 안 나와주는 그런 한 해였을 것 같은데요. 내년 4월부터는 좀 풀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올해 11월부터는 조금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수입적으로 좀 긍정적인 변화랑 기회를 맞이하셨을 것 같아요. 11월부터. 왜냐면은 여러분들 목성이 이제 11하우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는 조금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상황이 많이 나아지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이제 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목성이 11하우스에만 계속 있으면 좋을 테지만 파이시스로 이동을 하면서 즉 4월부터 12하우스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또 이제 기대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지출이 막 늘어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조언은 뭐냐면 4월 전까지는 불필요한 지출 하지 마시고 최대한 저축하시고 새로운 수입원이 있으시면은 그 기회를 잡으세요. 그래서 저축을 하고 돈을 많이 불리는데 집중을 하시고 4월에서 7월까지 뭐 수입적으로도 괜찮긴 하겠지만 새로운 수입원 기회들이 생기긴 하겠지만 제가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이 확장의 행성인 주피터가 12하수로 이동하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내기 싫은 그런 지출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4월에서 7월 사이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과감히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뭔가 그러면서 또 이제 지출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좀 지출이 발생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뭐 그래도 그거는 차라리 낫죠. 그쵸?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럼 양자리 분들 운세 여기까지 마치고 황수자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수자리 여러분들 2021년에 굉장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라후가 1하우스에 위치하게 되면서 2021년에 많은 변화를 겪으셨고 또 스스로도 그런 변화를 많이 만드셨죠. 자신이 절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서 있거나 절대 시도해보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이번 연도에 많이 시도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목성이 10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특히 황조자리 태음궁 여러분들은 4월까지는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치보다 더 많은 역량을 기대하고 자꾸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트랜짓을 겪고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이 주피터가 4월부터 11하우스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의 보상을 드디어 받게 되거든요. 네, 지금 제가 직업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기회와 새로운 직업적인 성장, 승진, 새로운 수입원들이 4월 말부터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라후가 3월부터 1하우스에서 벗어나서 12하우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2020년이랑 2021년에, 즉 지난 2년 동안 무언가 새롭게 여러분들이 시작한 것이 있다면 내년 3월부터는 그게 조금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때, 즉 지난 2년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셨고 그냥 조금 흘러가는 대로 큰 변화 없이 사셨던 분들은 내년 3월을 맞이하면서 조금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많이 하락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하면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도 조금 받으실 것 같고 좀 전체적으로 기분이 많이 다운되고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그 점 조금 조심하시고요. 4월에서 7월부터 토성이 10하우스로 들어가게 돼요. 정확히는 4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인데요. 특히 이제 여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빠질 것으로 보여요. 아니, 나 지금도 바쁜데 더 바빠진다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일하시는 거에 2배 이상은 더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그 바쁨을 내심 즐기면서 힘들어도 다 소화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계운, 연애운을 한번 봐볼게요. 일적으로는 조금 행복하셨어도 애정운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20년부터 케토가 7하우스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약간 인생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그 파트너가 갖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관계에도 좀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이 관계에서 오는 불만족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파트너가 뭐 법적 문제를 겪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직업적으로 좀 문제를 겪고 있어서 좀 인생이 순탄하지는 않은 그런 파트너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문제가 내년 3월 19일까지 계속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그 문제로 인해서 관계를 끝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고 기존 관계를 더 돈독히 유지하면서 이어나가시고자 하신다면은 또 3월 19일을 기점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더 결속력이 강해지는 그런 또 새로운 관계의 국면을 맞으실 것으로 보여요. 개인적으로 좀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3월 19일 이전에 해결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19일 이후로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또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싱글분들은 새로운 관계를 찾고자 하신다면은 이번 연도 괜찮아요. 특히 이제 주피터가 11하우스로 가는 4월부터 좀 새로운 관계를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누군가를 새롭게 사귀게 된다면은 장거리 연애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무언가 나와는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외국 사람이라던가 외국 문화권이라던가 아니면은 나와는 좀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분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장거리 연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요. 주피터, 즉 목성이 11하우스로 가면서 연말까지 거기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새로운 인맥을 이번 연도에 쌓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기존에 있는 친구 관계는 더 많이 친밀해지고요. 무언가 새롭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인맥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연도에 생기거든요. 네, 그런 인맥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기회를 많이 가져다 줄 거니까 인맥을 많이 이번 연도를 통해서 넓히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임신 가능성도 보입니다. 재정운을 한번 봐볼게요. 2021년에 여러분들의 수입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4월부터는 이제 목성이 11하우스로 가면서 단순히 이제 수입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들한테 올 거예요. 뭐 승진의 기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은 단순히 더 많은 수입이라든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부업으로 무언가 이렇게 조그맣게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세턴이 이제 토성이 10하우스로 가는 4월 연말부터 7월 12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직업이나 아니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때를 기점으로 뭔가 이직을 한다던가 직장을 관둔다던가 아니면은 뭐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관두고 아예 전혀 다른 새로운 걸 시작해 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뭔가 좀 변화를 좀 추구를 하실 것 같아요. 또 4월에서 7월까지 좀 굉장히 많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복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바쁘게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모든 것이 보상을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라후가 12하우스, 3월부터 12하우스로 가거든요. 즉, 이 뜻은 이런 새로운 기회나 아이디어들이 외국과 관련된 것에서 온다던가 해외와 관련된 것에서 온다던가 아니면 온라인, 인터넷 사업과 관련해서 온다는 뜻이거든요. 소셜미디어라던가. 그래서 뭔가 외국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던가 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입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해외와 관련된 것 아니면은 뭐 온라인과 관련된 것을 통해서 좀 지출이 또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순히 이것과 관련되지 않아도 이번 연도는 3월을 기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지갑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 쓸 곳이 많아져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동업자 출연의 가능성도 이번 연도에 보이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 직업운부터 먼저 봐볼게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직업적으로 굉장히 힘든 2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해고를 당하셨다거나, 뭐, 직업이나 직장을 갑자기 한순간에 잃어버리셨다거나, 무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그런 환경적인 변화들에 의해서 포기를 해야 되고 직업적인 좌절을 많이 맛보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조금 필요하긴 해도요. 4월부터 긍정적으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행운을 가져다주는 목성이 10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강력한 의지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회가 주변에 이제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3월부터 라후가 11하우스로 가게 되면서 이게 정말 좋은 트랜짓이거든요. 라후가 11하우스로 간다는 뜻은 여러분 앞에 주어진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의지력을 갖고 잡고 활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회들이 주변에 사방에 널려있고 심지어 숟가락으로 떠먹여준다고 하더라도 나쁜 트렌짓에 있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없어서 그 기회를 다 잡지를 못해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거든요. 근데 3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기회가 있으면 그걸 그냥 잡고 응용해서 활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3월부터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꿈꿨던 것들, 생각만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이루어지고 현실에서 이뤄지고 또 이제 생각만 했던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실행력을 여러분들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수입도 증가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부정적인 마인드로 인해서 조금 우울하고 힘든 한 해를 보내셨다면은 내년부터는 미래를 기대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애운, 관계운에서 제가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우선 관계적으로도 조금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금전적으로도 뭔가 힘들어서 관계운이 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가정사도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족과 관련돼서 예상치 못한 것에서 지출이 있거나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2022년부터는 나아진다는 건데요. 특히 4월 말부터 7월 12일까지 토성이 9하우스에 오게 되면서 그런 가정사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웰빙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 3월부터 라오가 11하우스로 가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던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끊어내고 새로운 긍정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맞이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요. 싱글분들은 새로운 관계를 원하신다면 이번 연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라든지 외국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지 않았던, 만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과 연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모범생, 좀 바른 이미지의 남자들과 연인 관계를 맺었더라면 이번 연도에는 완전히 전혀 다른 이미지에 약간 막 문신도 하고 기세 보이고 약간 이렇게 운동도 좋아하고 이런 마초 타입의 남자와 갑자기 이제 연애를 하게 되지 않을까. 또 그 연애 관계가 썸을 타고 이러는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캣2가 이제 5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만나는 사람들은 뭐 새로운 인맥이든 지인이든 연인 관계든 썸 타는 관계든 간에 그분들은 우연이 아니고요. 필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에 전생에 한번 만났던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매력을 느끼는 그 사람들한테 설레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요. 이 모든 과정이. 재회운도 높아져서 기존에 과거에 한번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들이 이번 연도에 다시 조금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 좀 제가 조언해드릴 거는 신중하셨으면 좋겠는 게 라오가 11하우스로 오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관계와 관련된 기준, 이상형에 대한 생각, 이상적인 연애에 대한 나만의 기준 그런 게 이번 연도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어쩌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사람이 이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시길 바라고요. 장기 연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연도를 통해서 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이사를 한다던가, 좀 더 가까워진다던가, 동거를 한다는 식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7월부터 토성이 8하우스로 가게 되면서 배우자나 연인과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셨다면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그 문제가 순탄히 해결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기존에 조금 고집을 부린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과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더라면 3월부터는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좀 협조적으로 나오고 여러분들 말에 귀도 기울이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재정운을 봐볼게요. 우선 라오가 12하우스에 있고 토성이 8하우스에 있으면서 여전히 지출과 손실은 좀 많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요.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4월 말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긍정적으로. 특히 이제 라오가 11하우스로 위치를 하게 되면서 3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면은 승진의 가능성도 보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던 간에 그 직업군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3월부터. 그러니까 새 직장을 구하신다던가 이러면은 또 3월부터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신임을 갖고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또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들한테 내년부터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과거에 힘들었던 그 2년, 2020년과 2021년, 특히 직업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런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좌절들이 결국에는 이런 좋은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했구나 하면서 약간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으로도 좋은데요.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하기 좋지만 라오가 11하우스에 위치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장깨를 통해서 요행을 바라는, 지름길을 바라는 그런 생각의 패턴이 조금 보이는데요. 이번 연도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요행을 바라지 않고 천천히 인내심 있게
차근차근 걸어가야 되는 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해니까요. 힘들었던 한 해 훌훌 털어내시고 2022년 새롭게 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자리 여러분들, 우선 직업운부터 볼게요. 라후가 11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작년부터 금전적으로는 조금 괜찮았을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의 수입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세턴이 7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좀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치보다 좀 많은 것을 감당하고 해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것 같고 무언가 많은 책임감과 신중함, 중압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요구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책임감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 또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죠. 수입이 증가한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얻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 번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히도 3월부터 라후가 10하우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여러분들의 입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리랜서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직업적으로 큰 성장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장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하게 된다던가 여러분들한테 더 큰 책임감이 부여되거나 무언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명예운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맞지 않았던 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그런 업무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약간 그런 길을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전혀 하지 않았던 약간 새로운 분야를 맡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압박이란 중압감, 책임감을 갖게 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모든 거를 본인이 정말 원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4월에서 7월 사이에 이제 토성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어떤 직책을 맡기 전에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시기를 좀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또 4월 이후로 목성이 9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지금 학업을 하고 계시거나 뭐 대학원을 다니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생분들은 큰 성장을 보실 것으로 보여요. 좀 성적이 괜찮게 나온다던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큰 행운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연애운 관계운을 보면 올 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토성이 7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맺고 있는 관계가 있으셨다면 그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썸을 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분과는 조금 이제 진지하게 연인 사이가 되고 싶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정체된 관계를 조금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올 초까지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월에 라후가 11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서클, 인맥, 이 좀 넓어지게 됩니다. 뭐 새로운 지인이 생긴다던가 뭐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던가 하는 식으로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끊어낸다던가 하는 식으로 4월에서 7월 사이, 즉 4월 말부터 7월 12일까지는 토성이 8하우스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약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연인 관계에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 생길 것 같은데요. 뭐 시댁이나 처가 문제가 생긴다던가 가족과 관련해서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관계를 찾는 싱글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번 연도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군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뭔가 가능성이 좀 보이고요. 또 뭐 종교가 있으시다면은 종교와 관련된다던가 아니면 뭐 교육 뭐 학업을 하고 계신다면은 대학원 아니면은 뭐 그런 학업과 관련돼서 누군가 새롭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외국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외국 해외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인연을 찾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가능성도 좀 보이니까 임신을 원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새로운 로맨스가 새로운 이제 여러분들을 설레게 만들 그런 로맨스가 해외에서 생긴다거나 해외여행 가면 해외에서 생긴다거나 아니면 다른 문화권의 사람 해외 사람과 새로운 로맨스가 이번 연도에 생길 것도 같아요. 재정운을 한번 볼게요. 올해는 작년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의 협동이 중요시되는 그런 해인데요. 이런 협동이 중요시 되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협동 문제로 인해서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라후가 11하우스에 위치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협동보다는 좀 뭔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게 약간 나 혼자 일을 해결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좀 생기는 그런 트랜짓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무언가 혼자 자율적으로 일 업무 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이번 연도에 많이 생기면서 좀 다른 사람과의 협동에서 약간 삐그덕거린다던가 내가 왜 굳이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혼자 하면 더 좋게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의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연도 3월부터는 라우가 10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그런 협동에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트랜짓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여러분들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좀 더 믿고 의지해도 되게 되거든요. 또 4월에서 7월부터는 토성이 8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뭐 기존에 동업을 하셨다던가 아니면은 뭐 누구랑 같이 협동해서 프로젝트를 하셨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그 관계를 끊어내고 홀로서기를 해서 약간 자율적으로 혼자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것에서 벗어나서 직장을 따로 다니시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4월에서 7월 사이에 좀 금전적으로 손실이 있고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가족과 관련해서 뭐 건강 문제나 아니면은 뭐 집안 문제로 인해서 좀 재정적인 손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4월에서 7월 사이 좀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주피터, 즉 목성이 9하우스에 위치하게 되면서 5하우스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좀 남들과 다른 특별한 거, 좀 독특한 거, 그런 아이디어를 좀 사업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취미를 상업적으로 만들다던가 아니면은 뭐 외국과 관련된 거, 또 뭐 교육, 내가 기존에 배웠던 것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던가 새로운 자격증을 딴다던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해서도 돈을 조금 잘 버실 수 있어요, 이번 연도에는.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하여튼 지식을 활용해서 새롭게 돈을 벌 수 있는 운이 보이고요. 뭔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수입이 오는 그런 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뜻이 뭐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해서 그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본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투자는 저는 딱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딱히 수익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카지노나 복권 차라리 이런 쪽이면 모를까. 하지만 그런 것도 저는 딱히 추천해드리지는 않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런 소소한 좀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 비트코인 이런 투자는 아니다라는 거 유의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자자리 여러분들 우선 직업운부터 볼게요. 2021년 아주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직업적으로 특히나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도 같은 업앤다운이 많은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서자자리 여러분들은 온갖 승진, 온갖 기회들을 많이 받으시면서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과 동시에 직업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셨다면 어떤 서자자리 분들은 아무런 성장도 없고 정체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장애물이 난무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2021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3월까지는 이런 업앤다운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변화는 봄, 즉 4월부터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토성이 7하우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직업적으로 여러분들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라후가 9하우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9하우스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그런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생각의 방향이 변하게 되는데요. 직업적 선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 걸까? 내가 정말 이 직장에 다녀야 되는 걸까? 내가 정말 이 직업이 나한테 맞는 것일까?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라후가 여러분들 하우스에서는 7하우스의 이제 주인 행성이면서도 9하우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즉 이 뜻은 외국에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또는 외국과 관련된, 해외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실 것으로 보이고요. 이직, 이동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서 사주로 따지면 역마살이 낀다고 하죠. 약간 그런 것처럼 뭔가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동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게 되실 것 같고요. 기존의 것과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어 하시게 되실 것 같고, 직장에서도 높은 사람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밝히고 그분들을 도전하거나 뭐 심지어는 좀 극단적으로 간다면 직장을 관두시거나 하시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라오가 9하우스로 오게 되면서 이번 연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불만족을 느낀다거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시면은 그것을 더 이상 견디시지 못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결단력을 빨리빨리 내려버리고 바로 이제 결과를 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언을 좀 드리자면 토성이 7하우스로 오게 되는 게 4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거든요. 4월부터 7월까지는 협동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무언가 그런 직장을 관둔다거나 아니면 뭐 학업을 관둔다거나 아니면 하고 있었던 직업을 아예 바꾸고 새로운 걸 시작한다던가 하시는 그런 좀 인생의 큰 변화는 7월 19일 이후로 좀 이렇게 보류를 해 놓으시고 그때가 지나서도 그런 변화를 이루고자 하시면은 그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전까지는 좀 견뎌내시고 다른 사람과 타협하고 협동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라후가 9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갑자기 자퇴를 한다거나 휴학을 한다던가 하실 수 있고요. 무언가 내가 하고 있는 학업에서 한계나 정체를 느끼시면은 그것을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뭐 갑자기 뭐 전공을 바꾼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급진적인 변화를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이 결정을 내리시고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할지 그런 정확한 제대로 된 계획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올해가 라오가 9하우스에 위치한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주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거나 뭐 선생님, 좀 높은 사람의 말을 좀 듣지 않거나 굉장히 조금 독립적으로 변하게 되고 즉흥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듣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기실 수 있어요.
또 이제 확장을 뜻하는, 행운을 뜻하는 행성인 목성이 8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12하우스와 4하우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이 뜻은 몇몇 사람들이 올해를 맞이하면서, 즉 2022년을 맞이하면서 이 시기에 이민이나 이사, 이동 등 해외나 아니면은 먼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될 텐데, 이 변화는 여러분들한테 직업적으로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또 몇몇 사람들은 기계처럼 돈만 벌면서 일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쉬면서 느긋하게 진정 나만을 위한 시간, 진정 나만을 위한 인생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4월에서 7월 사이에 건강상으로도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생각이 좀 높아지고 많이 우울해지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4월에서 7월까지는 좀 여러분들한테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목성이 8하우스에 위치를 하면서 2하우스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3월부터는 이번 연도 3월부터는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으로 풀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나 뭐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연애운 관계운으로 넘어갈게요. 라후가 10하우스에 위치하면서 4하우스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부터 올 초까지 배우자와 같이 뭐 환경을 바꾸셨다던가 뭐 이직을 하셨다던가 하는 식으로 뭔가 새로운 환경적인 변화를 같이 맞이하셨을 사자자리 분들이 좀 보입니다. 또 주피터가 7하우스에 위치를 하면서 작년부터 올 초까지 새로운 관계를 찾으셨던 분들은 이 관계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4월부터 7월까지 세턴이 7하우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새롭게 시작한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좀 생기실 것으로 보여요. 단순히 썸이나 뭐 가벼운 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진중하게 관계를 한 발짝 더 발전시키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여러분들한테 좀 우리 관계를 좀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진중해지기를 요구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약간 좀 주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부터 7월까지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거나 완전히 끊어지면서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새로운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라후가 9하우스에 위치를 하면서 5하우스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시기에, 즉 2022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시면 그분들은 대부분 외국 사람이거나 나와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다가 오거나 아니면 나랑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라후라는 행성이 환상이나 환각, 판타지를 뜻하는 행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누군가와 새롭게 사랑에 빠져서 너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처음부터 약간 금사빠처럼 너무 이렇게 빠르게 속도를 좀 높이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 사람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신중하게 바라보고 침착하게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4월에서 7월까지 재정운 한번 봐볼게요. 4월에서 7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회가 막 여러분들한테 오던 기회가 이때 조금 딜레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실 수 있는데 그런 경향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뜻처럼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시길 바랄게요. 주식이나 투자 이런 거는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목성이 8하우스에 위치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뭐 이런 투자를 통해서 금전적인 수익을 보시게 되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라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위험성을 조금 덜 느끼고 갑자기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좀 생기실 수 있는데 단기 투자보다는 좀 이렇게 멀리 봐서 크게 봐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법적 소송이나 뭐 법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면은 이번 연도 좀 유리하게 여러분들한테 풀리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목성이 7하우스에 위치하면서
4월에서 7월 사이에 새로운 기회나 여러분들을 도와줄 새로운 동업자, 새로운 조력자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것 같으니까 4월에서 7월 사이 좀 유의해서 보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채널자리 여러분들, 우선 직업운부터 볼게요. 2021년은 좀 직업적으로 성장이 느리고 정체된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변화를 만들기 이리저리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프리랜서분들,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피터, 즉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성 목성이 6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전에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좀 인내심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내년에는 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좀 본인의 사업을 하시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내년 3월까지는 장애물을 해치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어떤 새로운 변화나 큰 변화를 만들기보다는 좀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에나 집중하는 그런 좀 정체된 듯한 느낌을 계속 받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목성이 물고기 자리로 넘어가는, 즉 7하우스로 넘어가는 4월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은 기회를 보게 되는데요. 특히 좀 일적으로 많이 바빠지실 것 같아요. 일복이 넘치게 되는데요. 또 이제 토성이 6하우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경쟁을 없애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비즈니스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경쟁 구도에 계속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이나 경쟁자보다 우위에 서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일거리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요. 이 시기에 특히 4월에서 7월 사이에 새로운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시작해도 굉장히 좋거든요. 또 이런 새로운 사업이나 비즈니스가 아마 재택근무와 관련된 비즈니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재택근무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가능성도 있고요. 7월 이후, 즉 8월부터는 토성이 5하우스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비즈니스가 잠깐 다시 정체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 다시 시간 낭비했어, 돈 낭비야, 시작하면 안 됐어,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들, 많은 후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023년 1월에 토성이 다시 6하우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셨던 그 프로젝트가 틀린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선 그 다음은 연애랑 대인관계운 볼게요. 올 초부터 좀 관계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길을 맞이하실 것으로 보여요. 기존에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그분과 좀 거리감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크고 작은 다툼을 하게 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성이 7하우스로 이동하는 4월부터는 이런 문제점들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의 국면이 완전히 새롭게 변할 것인데요. 파트너와 더 배려심 있고 깊어지고 이해심 있는 대화를 하게 되고요. 또 서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이제 개방적인 태도로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돈독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관계의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와 같이 이사를 하거나 뭔가 같이 살게 될 수도 있고요.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이사를 하신다거나 새로운 환경적인 변화를 맞게 되시면 그 변화가 약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 관계에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관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성 목성이 부정적인 행성이 라후와 토성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계와 관련해서 계속 이번 연도는 걱정이 좀 많고 고민거리가 계속해서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관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안 가지시기를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라후가 8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뜻은 금전이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트너와 조금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꼭 굳이 금전과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문제가 여러분들 사이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목성이 7하우스에 위치하게 되는 4월부터 싱글분들은 새로운 관계를 찾으신다면 좋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여러분들의 인맥이나 지인, 친구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자매나 형제의 도움 또는 가까이 살고 있는 동네 이웃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또 4월부터 새로운 친구나 지인, 인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니까 새롭게 생기시는 새로운 인연을 새로운 친구, 지인들이 4월부터 또 생길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니까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재정운 한번 볼게요. 4월까지는, 내년 4월까지는 지출이 많아서 좀 금전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4월에서 7월부터 토성이 6하우스, 또 목성이 7하우스로 이동할 때 여러분들이 드디어 여러분들의 손 안에서 지출과 비용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또 오게 됩니다. 라후가 8하우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갑작스러운 장애물들을 좀 맞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에 손실이 오게 되실 수 있으니까 또 내년에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걸로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조언을 해드리자면 별로 그렇게 좋은 트렌짓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관리하고 저축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자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새어나가지 않게 잘 관리할까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길 바랄게요. 또 한 가지 제가 천사자리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리자면 내년이 순탄한 트렌짓은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트렌짓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인생에서 어려운 장애물들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들 가까운 주변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 절친 또는 여러분 가까운 애인이라든지 뭐 형제 자매가 여러분들과 가까운 사이라면은 그분들한테라든지 좀 이렇게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시길 바랄게요. 금전적인 문제든 연애 문제든 대인관계 문제든 직업 문제든 무조건 주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의견을 좀 구하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목성이 7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목성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성이에요. 이 행성이 7하우스에 위치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조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행운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청하시고 그분들의 조언과 의견을 구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천원짜리 여러분들. 그러면 2022년도 행복한 2022년이 되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행복한 2022년이 되시길 제가 진심으로 바랄게요. 천원짜리 여러분들. 네, 천칭자리 여러분들. 2021년 순탄치 않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별자리보다도 힘든 2021년을 보내셨을 텐데요. 동료들의 시기 질투, 도움을 잘 주지 않는 것,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얕보는 느낌, 내가 노력한 건 다 제때제때 결과가 오지 않는 느낌, 이런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22년에 가서 그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우선 직업운부터 볼게요. 세턴이 여러분들의 5하우스로 가는 4월에서 7월부터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주는 상황들이 이 기간에 마치 휴식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활용해서 직업적으로 전면적인 재수정에 들어가면 좋으실 것 같고요. 라후라는 행성이 3월 19일부터 여러분들의 7하우스에 들어가게 되면서 3하우스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이 뜻은 여러분들 인생에 꼭 일어났어야 할 필연적인 변화가 3월부터 온다는 뜻인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언가를 이때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확장이 된다거나 직장 내에서 입지가 올라가는 등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를 맞게 되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무언가 시도해보시고 싶은 게 있다면 하세요. 위험을 감수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면 라우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줄 테니까 정말 이때는 과감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도전하세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무언가를 해도 좋은 시기인데요. 동업자나 동업의 운이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동업 생각이 있으시면은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3월부터 수입도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의 직업과는 다른 부업을 통해 얻는 수입이라든지 여행을 가서 얻게 되는 수입 또는 여행과 관련된 수입, 온라인, 인터넷과 관련된 것을 통해서 수입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연애운 관계운을 한번 볼게요. 연애나 관계운 통해서도 2021년이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연도 2021년 11월부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방향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싱글분들은 특히 새로운 관계를 찾는다면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성 목성이 여러분들의 5하우스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관계에 더 오픈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또 라후가 여러분들의 7하우스에 3월부터 들어가게 되면서 또 여러분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런 새로운 분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싱글분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타입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바른 이미지의 남자를 좋아하게 됐다면 이번 연도부터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기세 보이고 약간 마초 스타일의 남자를 만나게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즐거운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연도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은 3월부터 들어오는 이성들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관심을 보이면서 굉장한 사랑을 줄 거예요. 약간 집착 수준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들어오는 이성분들은 다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관심을 보이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체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라후가 환각, 환상, 그런 판타지와 같은 그런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이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보이면서 다가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사람들을 걸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니까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관계가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라후가 7하우스에 가고 캡투가 1하우스에 오면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그분들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겪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내년부터 그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크게 변할 텐데요. 직업을 갖는다거나 새로운 직업을 시작한다던가 이사를 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큰 변화를 인생에서 맞게 되고 그 변화가 여러분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테니까 뭔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두 분이 내년부터 무언가 새로운 미래를 같이 꿈꾸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래 계획도 같이 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운을 한번 볼게요. 이번 연도 재정운에서도 좀 많이 힘드셨죠? 관리할 수 없는 지출이 많이 생기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후가 아직까지 8하우스에 있으면서 올 초까지는 저축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자꾸 지출해야 할 부분들이 생겨서 돈이 빠져나가실 것 같은데요. 또 미래에 대한, 특히 재정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감이 좀 많이 하락하시고 불안감도 많이 올라가실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이런 재정 상황을 가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내년 3월부터 라후가 7하우스로 가면서 11하우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11하우스는 새로운 수입의 증가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부터는 엄청난 기회들, 수입 증가와 관련된 기회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기회들이 올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기회를 잡으시고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들의 연인, 여러분들의 절친한 친구,
가까운 동료를 통해서 그런 기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정갈자리 여러분들, 2021년은 라우가 여러분들의 칠하우스에 존재하면서 몇 년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뭐 다른 것들은 순탄하게 흘러갔지만 아마도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이었을 것 같아요. 2021년은 특히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세의 방향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러한 협동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서 롤러코스터 같은 기분의 변화를 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22년에는 조금 그러한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비슷하게는 흘러가도 미세한 변화가 있는데요. 세턴이 여러분들의 3하우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의 속도로 자율적으로 상황을 컨트롤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스대로 갈 수 있게끔 되는 거죠. 또 3월부터 라오가 여러분들의 6하우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특히 이 6하우스로 이동을 할 때 직업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트랜짓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나 장애물들, 문제점들이 3월 이후로 다 해결되고 사라질 거예요. 특히 3월 22일 이후로 여러분들이 법적 문제가 있다던가, 연인과의 문제가 있다던가,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문제가 있다, 또는 비즈니스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손실이 많다 하면 3월 22일부터 긍정적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라우가 6하우스에 있다는 것은 특히 비즈니스나 프리랜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쟁 구도에 계속 있는 구조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그런 트랜짓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승리를 거두는 2022년 3월부터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학업을 하시는 분들은 4월 이후로부터 굉장히 좋거든요. 목성이 5하우스로 가면서 학업을 의미하는 9하우스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이 뜻은 여러분이 현재 무언가 배우시는 게 있다면 그것에 좀 더 열정을 갖게 되고 재미를 붙이면서 성적이 좋아진다는 뜻인데요. 많은 깨달음, 지식을 내년에는 얻을 것이고요. 무언가 새롭게 배우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내년을 활용해서 배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지식을 흡수하는 기계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면 그것을 그대로 흡수하고 또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거든요. 연애랑 관계운을 볼게요. 라오가 6하우스, 즉 7하우스의 뒤로 가면서 3월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계, 우정관계라든지 연인관계라든지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럽다면 여러분들은 미련 없이 그 관계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기존에 있던 관계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수월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유리하게 상대방과 같이 이겨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싱글분들은 새로운 관계를 찾는다면 목성이 5하우스에 있어서 아주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울메이트를 만날 것으로 보여요. 작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만남을 회피하고 사랑에 회의적이고 좀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내년 4월을 기점으로 그런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좀 올라가고 자신감도 높아지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가족 계획을 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년이 아주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운을 볼게요. 올 초부터 집안 환경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집안을 좀 더 예쁘게 꾸민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주변 환경 또는 집안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과 생각이 좀 있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계신 그 재정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라오가 3월부터 6하우스로 들어가게 되면서 6하우스는 빚,
빚과 관련된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빚이나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것을 좀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으로 내년에 좀 지출이 많아지실 것으로 보여요. 그치만 이러한 지출이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발생하는 지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었던 그 빚, 여러분들을 조금 불안하게 했던 빚을 청산하기 위한 투자와도 같은 지출과 비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과 비용은 3월부터 여러분들한테 결국에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꼭 이렇게 빚을 청산해야 되나, 꼭 이렇게 불필요한 지출을 해야 되나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니까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지출을 하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수입으로 들어오게 될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주자리 여러분들 볼게요. 2021년이 직업적으로 굉장히 좋은 한 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승자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비록 중간에 직업을 잃으셨거나 직업을 바꾸셨다거나 직장을 잃으셨다거나 하시는 등 어떤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강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런 좌절을 맛보셨다 하셨더라도 결국에는 승자가 되셨을 텐데요. 제가 아마 무슨 말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동료와의 말다툼이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과의 마찰이 있었다던가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마찰이 있었다고 하셨더라도 결국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텐데요. 라후가 내년 3월부터 여러분들의 5하우스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에 보셨던 그런 긍정적인 성공과 성취로 인해서 조금 더 대담함과 용기가 생기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의지력이 생기시는데요. 몇몇 분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실 거예요. 하지만 좀 신중하고 조심하시기를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시길 바라고요. 하지만 창의력을 요구하는 예술계 쪽에 있으시는 분들은 내년 4월 이후로부터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고 그것이 좀 과감한 거라면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실수록 더 좋거든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것 그런 거를 추구하고 과감해지실수록 내년은 훨씬 더 좋으니까 예술계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거를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또 내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아주 좋은 시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전혀 몰랐던 밑바닥에서부터 지식을 쌓아 올려가야 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사주자리 태음금, 사주자리 달 분들은 세턴이 3하우스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우면 그 배운 기술이 여러분들한테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으시면 내년에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7월 이후로부터 다시 이제 토성이 2하우스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출을 하는 거나 이제 돈 관리를 하는 거에서 좀 더 신중해지시게 되는데요. 또 이제 목성이 4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10하우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이 뜻은 여러분들에게 직업적으로 좋은 기회가 내년에 또 온다는 뜻인데요. 직업적으로 조금 불만족스럽거나 직장이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은 4월까지는 좀 기다려주시기를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4월부터 다시 또 긍정적으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조금 여러분들 내년 4월까지는 좀 참고 인내심을 갖고 본인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실 가능성도 좀 보여요. 부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게 재택근무와 관련된 거라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재택근무를 수반하는 그런 비즈니스라던가 하는 식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실 가능성도 좀 보이고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좀 유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 굉장히 좋네요. 내년 4월부터. 직업적으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해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면 그나마 재정과 관련된 것? 그래서 재정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때 조금 유심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애운 관계운 볼게요.
연애운 대인관계운 나쁘지 않았어요. 2021년. 라오가 6하우스에 위치를 하면서 기존에 관계가 있으셨던 분들은 어떤 문제점이나 장애물이 파트너와 있었다면은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어. 그러면서 그 돈독한 좀 더 돈독해지고, 이제는 좀 평화를 즐기고 같이 내년을 즐기고 싶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같이 사는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고 내년에도 평온함과 안정감, 만족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1년에 어떤 관계를 끝맺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 결과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혼을 하셨다거나 헤어지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맞는 적절한 긍정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싱글분들은 새로운 관계를 찾는다면은 내년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설렘을 주면서 여러분들을 약간은 집착하게끔 만드는 그런 엄청난 매력의 이성분들을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너무 깊게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가시기를 바라고요. 과거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헤어졌던 전 애인이 여러분들한테 내년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가능성도 좀 보입니다.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으셨다면 내년에는 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가족분들과의 사이가 봄을 기점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요. 재정운을 볼게요. 재정운이 아마 여러분들이 올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4월까지는 토성이 2하우스에 위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쓸데없는 지출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무언가 돈을 조금 관리하고 돈 관리를 하는데 더 신중해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4월 이후로 투자를 하시고자 한다면 부동산 투자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집을 새로 이사한다던가 뭐 집을 꾸민다던가 아무튼 뭐 집을 고친다던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게 결국엔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라후가 5하우스로 3월부터 이동을 하게 되면서 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역량 밖에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좀 즉흥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 라후가 5하우스에 있다는 것은, 주식, 투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케투가 11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케투라는 행성은 손실을 뜻하는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투자 손익을 보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결국에는 더 큰 손실을 여러분들한테 주게 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내년에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투자는 부동산 투자 외에는 사실 잘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내년에 그런 유혹이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좀 신중해지실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큰 수익을 볼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저는. 일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보입니다. 네, 염소자리 여러분들. 2021년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특히 염소자리 태음군 여러분들은 세리사티까지 겪고 계셔서 마치 한 해가 지진을 겪고 있는 땅 위에 여러분들이 간신히 두 발을 뻗고 지탱하고 있는 듯한 그런 위태로운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노력만큼 보상을 받지 못했던 2021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내년에는, 즉 2022년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우선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성 목성이 여러분들의 이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2021년 11월부터 아마 여러분들 조금씩 보상을 받기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힘들게 노력하셨던 그런 것들의 결과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11월부터는 만족감을 조금 느끼시고 무언가 인생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또 시간 낭비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셨을 거고요. 이런 기세는 계속해서 2022년까지 이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몇몇 분들은 취업을 원하시거나 일자리를 아직까지도 찾으실 것 같은데요. 라후가 4하우스로 가는 3월 이후로부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월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아마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많은 분들이 라후가 4하우스로 가는 3월 이후에 환경적인 변화를 맞이할 텐데요. 원하지 않으셔도 무언가 이사를 해야 되거나 이직을 해야 되거나 이민을 가야 되는 이런 환경적인 변화를 맞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또 캣2가 10하우스로 가게 되는데요. 즉 이 뜻은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어떤 것의 끝맺음을 내년에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보내기 싫어도 보내줘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더 이상 내년에는 여러분들한테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언가 간신히 버티고 붙잡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고 새로운 것을 찾아보시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성이 여러분들한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이 목성이 3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4월 이후로부터 3하우스에 위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7하우스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이 뜻은 여러분들이 직장 또는 취업을 원하시면 아주 좋다는 뜻인데요. 또 프리랜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해오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직업에서의 상승, 능력의 상승, 발전, 직장에서의 승진도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능력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내년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술의 그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새로운 직장이나 일자리를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2023년까지는 토성이 완전히 이동을 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지만 새로운 직장을 원하시거나 새로운 일자리,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2023년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조금 기다리셔야 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 기회가 없는 건 아니고요. 목성이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돈을 가져다 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운, 대인관계 운을 볼게요. 2021년이 연애운이나 대인관계 운으로 봤을 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토성이 1하우스에 위치를 하면서 7하우스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시는 연인이나 아니면은 친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을 겪고 계셨을 테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들과 같이 인생이 좀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아서 서로가 힘드니까 의지를 하지 못하고 갈등만 자꾸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으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년 4월에서 7월까지 토성이 2하우스로 이동하는 이때가 행운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주변 지인분들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지지하고 응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족 관계에서도 좀 진전이 생기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주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좀 신임을 얻게 되고 좀 그분들과의 관계도 좀 발전이 되게 돼요. 또 싱글분들은 목성이 3하우스로 이동하는 4월부터 또 싱글분들은 목성이 3하우스로 이동을 하면서 7하우스, 11하우스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이 트랜짓이 굉장히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요.
새롭게 만나는 분들은 여행이나 아니면 해외와 관련된 사람 또는 인터넷, 온라인 또는 친구들과의 소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이제 내년부터 새롭게 만나게 되는 분은 결혼 가능성이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이제 새로운 친구 관계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그런 분을 만나게 될 것 같으니까 싱글분들은 내년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가족 관계도 좀 완전히 변할 것으로 보여요.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더 부정적으로 변하거나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금전 문제 또는 이제 엄마와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조금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서 집에서 빨리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하지만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우가 4하우스에 있다는 뜻은 4하우스는 집을 뜻하죠. 그치만 이 라우라는 플래닛은 환각, 판타지를 뜻해요. 환상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제 새로 이사를 하거나 새로 이제 집을 구할 때, 나 이 집 완전 괜찮은 것 같아. 나랑 완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덜컥 계약을 해버렸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이제 나중에 딱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내가 기대했던 거랑 내가 봤던 거랑 좀 다른 부분들, 좀 실망하는 부분들이 생기네 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천천히 잘 살피고 신중할 걸 이러면서 후회를 하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시거나 그럴 때 조금 더 신중하시길 바라고요. 재정운을 좀 보면 토성이 1하우스에서 2하우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목성이 다시 2하우스에 11월부터 자리를 하게 되면서 올 초부터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수입이 좀 안정화되고 증가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특히 내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무언가를 새롭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무언가 도전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투자나 저축 관련해서는 좀 더 실용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조언을 드릴게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우가 4하우스에 있다고 했죠. 이 4하우스가 8하우스에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즉 이 뜻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좋으나 이게 갑자기 이제 잘 척척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시고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아무튼 집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신중하시고 꼼꼼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네, 물병자리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2022년을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직업의 방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어요. 하지만 기회의 문은 아직 다 열리지 않았어요. 라후라는 행성이 4하우스에 위치를 하고 케투가 10하우스에 위치를 했는데요. 이 말은 2020년, 2021년, 즉 2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무언가 내가 새로운 긍정적인 방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오픈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이후로 라후가 3하우스에 이동을 하게 되면서 7하우스에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즉 이 뜻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불만이 있었던 직장이나 아니면 직업이 계신다면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관두거나 그만두고 전혀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새로운 기회를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존에 생각해왔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내년 3월 이후로 시작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운을 가져다주는 목성이 금전을 뜻하는 2하우스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수입이 내년에 증가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그 수입 증가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4월에서 7월에 이제 토성이 이동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인생 미래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고민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선택한 이 방향이 내 미래에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의심과 의문이 생기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4월과 7월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고 천천히만 속도를 내지 않고 꼼꼼하게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선택을 했고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계시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울하게끔만 만드는 그런 습관만 좀 버리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연애운 관계운을 볼게요.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성 목성이 여러분들의 1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내년 3월까지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연애운, 대인관계운이 아주 좋고요. 특히 작년에 2021년에 임신을 하셨거나 아이를 봤을 가능성도 좀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 계획을 2022년까지 이어서 가져가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4월에서 7월, 즉 토성이 여러분들의 1하우스로 이동하는 시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조금 보여요. 이 시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 갈등, 헤어짐 등이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한다던가 아니면은 친구 관계에서도 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기를 원하실 텐데요. 또 그렇게 안 해주면은 금방 또 이제 삐지거나 상대방을 들들 볶는 그러실 수 있는데 너무 부담감을 주지 마시고 이 4월에서 7월 사이에 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노력하시는 게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 7월 이후로 다시 토성이 12하수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평화가 다시 찾아올 것 같고요. 기존의 관계를 맺고 있던 어떤 분과 여행을 같이 가거나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등 무언가 즐겁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계가 다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찾고 계신 싱글분들은 라오가 3하우스로 이동을 하면서 7하우스에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즉 이 뜻은 3월 이후로 새로운 관계를 찾고 계신다면은 그분이 다른 문화권에서 오신 분이라던가 외국 분이시라던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보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연을 맺게 된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새로운 타입의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전혀 만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타입의 사람을 내년에는 만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기회들이 내년에 보이니까 내성적이시고 그러시더라도 좀 밖으로 나가서 기회를 넓혀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을 본다면요. 내년 3월까지는 조금 비용이나 지출이 많고 집안 문제까지 더해서 스트레스도 많고 재정적으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라오가 4하우스에서 3하우스로 이동하는 3월 이후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재정운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직업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특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4월 이후로 승진의 기회가 보이면서 월급 인상도 보입니다. 그래서 3월 이후로 조금 긍정적으로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니까 3월 이전까지만 조금 인내심을 갖고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에 이제 토성이 1하우스로 이동하는 4월에서 7월 이 사이에 약간의 장애물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짧은 기간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은 긍정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고기 자리 여러분들한테는 좀 해드릴 말들이 많은데요. 우선 갑작스런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다사다난한 2021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발전과 성장을 겪어 오셨고 2022년에도 그러한 발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2021년은 여러분들의 도전정신과 창의력, 의지력으로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셨을 것으로 예상돼요. 2022년에도 그러한 바람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월에서 7월 사이에 토성이 12하우스로 이동하는 이때, 특히 물고기 자리 태음극, 물고기 자리 달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하게 되는 시기가 4월부터 7월 사이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식을 아예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부서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직장을 아예 관둬버리거나, 직업을 관둬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내가 이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서 변화를 좀 주게 되실 것 같은데요. 4월이랑 7월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과 고민이 많아지게 되면서 좀 전과는 다르게 이제 이렇게 저는 많이 달리셨다면 이때는 조금 걸어가면서 쉬어가는 타임이 될 것으로 보여요. 또 이제 특히나 물고기 자리 어센던트, 물고기 자리 상승국 여러분들은 목성이 여러분들의 1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7하우스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즉 이 뜻은 이 4월이랑 7월 사이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시거나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굉장히 성공적이고 여러분들한테 만족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때 굳이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지 않아도 4월이랑 7월 사이에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이나 다니고 계신 직장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 태운궁 여러분들은 좀 해석이 다른데요. 이분들은 4월이랑 7월 사이가 고비가 되실 수도 있어요. 이때 조금 감정적으로 많이 예민해지면서 특히 4월부터 감정적으로 무언가 큰 변화를 만드실 수 있는데 그게 좀 즉흥적이고 여러분들한테 후폭풍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변화여서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처리하거나 결과를 내지 않기를 제가 좀 조언을 드릴게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셔도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잘 따라주지 않을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그거에 여러분들의 기분이 많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내성적으로 변하고 소심하게 변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때가 좀 고비니까 이때는 인내심을 갖고 좀 잘 버텨내시길 바랄게요. 반면 이제 교육 쪽, 학업 쪽에 계신 분들은 2022년이 아주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목성이 1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5하우스, 9하우스, 교육을 담당하는 이 두 하우스에 영향을 주거든요. 즉, 이 뜻은 내년 4월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 또는 선생님, 멘토 또는 책 이런 지식이나 지혜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시는 분들은 내년에 아주 이제 배움이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실 것 같아요. 또 3월부터 라후가 2하우스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좀 끝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년이 정화의 한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게 이제 새로운 무언가가 새롭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는 많은 것들이 끝이 나고 또 많은 것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보내게 되실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주어졌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맡고자 하지 않고 그 역할을 떠내보내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적인 대폭적인 수정과 정화의 한 해를 보내게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애운이나 대인관계운을 볼게요. 2021년에 큰 변화를 맞이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후가 특히 3하우스에 위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건강 문제를 겪거나 직업적인 문제를 겪는 듯 좀 큰 변화를 인생에서 많이 맞이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런 파트너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집안 문제가 관계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파트너를 굉장히 진심으로 도와주고 보살펴주면서 그런 역경과 고난을 잘 이제 이겨내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토성이 12하우스로 이동을 하게 돼요. 4월에서 7월까지. 그러면서 이제
2020년부터 2021년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친구 몇 명을 잃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정 관계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고 끝내는 그런 좀 친구 관계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어야 했을 그런 2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2022년부터는 이제 조금 그런 대인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계에 쏟던 여러분들의 관심과 케어를 여러분들 자신에게 쏟게 되면서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관계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 4월에서 7월 사이에 이제 토성이 12하우스로 위치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자존감이 하락하고 의심이 많아지고 불안감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행히도 8월 이후로 토성이 다시 여러분들의 11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좀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4월에서 7월 사이에만 좀 명상도 하고 좀 자연 속에 거닐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잘 다스리시기를 좀 조언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길 원하시는 싱글분들은 목성이 1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운명적으로 연결이 됐어야 될 그런 사람을 내년에 드디어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임신 가능성도 좀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열린 마인드로 새로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내년 8월까지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고요. 내년 8월 이후로부터 세턴이 즉 토성이 다시 11하우스로 가게 되면 8월 이후로부터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다 줄 누군가가 운명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뭐 굳이 연인이 아니어도 되고요. 뭐 새로운 우정일 수도 있고 새로운 동업자일 수도 있으니까 내년 8월부터 유의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운을 볼게요. 작년에 천천히 서서히 수입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수입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전적으로는 딱히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또 라후의 도움으로 새로운 수입원도 찾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 4월에서 7월 이 사이에 특히 태음궁 물고기 자리 달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빚이 있다면 그거를 좀 청산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좀 노력을 하게 되실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이때 이제 세금을 더 내야 되거나 이런 세금 문제가 또 불거질 수도 있는데요. 4월에서 7월 사이에 지출이나 비용이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러한 지출과 노력이 결국에는 토성이 11하우스로 다시 이동하는 8월 이후로 더 많은 수입으로 커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서 7월 사이에 지출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은 내년이 아주 좋아요. 특히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할수록 굉장히 좋거든요. 취업운도 좋고 직장에서 승진운도 보이니까 내년에 아무런 탈 없이 좀 감정적인 문제들만 잘 해결을 하시면 긍정적인 한 해를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